네, 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오늘 6번째 강의 반복문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네, 또 경험인지 제가 또 마이크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 다시 한번 반복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뭐 어셈블리에도 제가 어셈블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언어가 뭐 C는 옛날에 조금 배웠고요. C++도 뭐 그냥 조금 잘 못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언어는 이제 윈도우 CS 즉 C# 프로그램하고 ASP.NET도 물론 C#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자바, 그다음에 스프링 기반의 자바 웹, 네. 뭐 그리고 그 외 웹 쪽에 관련된 언어는 웬만한 건 다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도 뭐 MS SQL, 오라클 뭐 그 외, 네, 뭐 MySQL도 좋고요. 네. 뭐 최근에 나온 뭐 TB로도 써봤고요. 뭐 다 잘 씁니다만 어쨌든 반복문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는 반복문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or라고 하는 놈인데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 반복문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시면 안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용 1부터 100까지 가요. 뭐 이 안에 뭐가 있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복문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왜 반복문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반복이죠. 현상, 작업, 뭐 이런 것들. 네. 네. 반복되는 현상, 반복되는 작업, 뭐 또는 반복되는 업무, 뭐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너의 이름을 100번 화면에 출력해봐. 여러분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현재에 가서 이런 거 짤 리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반복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이요. 이렇게 하면 되죠. 현재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은 이거밖에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네, 못하났나요? 맞나요? 다큐멘트, 네.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여기 제 이름 생존 코딩.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 저장할까요? 네, 저장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EX11번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러네즈 서버에서 결과를 서버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한 번 찍었으니까 한 번 나오겠죠. 너무 당연하죠. 네, 여러분 뭐 특별히 그 대단을 기대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안 나오네요. 왜 이렇지? 뭐야 또 스크립트 이래서 놨으니 포문을 적다 말았으니 에러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멍청한 짓을 했죠. 네, 한 번 찍으니까 한 번 나오겠죠. 100번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100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4번 찍히겠죠. 네. 근데 어디 100번 동안 연달아 컨트롤 C, 컨트롤 V 되겠지만 여러분 물론 이런 코딩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코딩을 간략화하고 좀 더 효율적인 코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의 반복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문의 문법 중에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포문이죠. 이 포문은 여러분들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것저것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문법은 자바스크립트 갖고 있는 문법과 거의 뭐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굉장히 다르고요. 옛날에 주로 우리가 좀 썼던 뭐 ASP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도 문법이 좀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 C샵이나 자바는 여러분 문법은 똑같습니다. 단 데이터 타입이 좀 다르죠. 이렇게 적습니다. 일단 제가 적어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처음에 적고 1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네, 아니죠.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단 이 가로안을 한번 보시죠.
바 i는 1. 이거는 많이 보던 거잖아요. 변수 선언한 거잖아요. 바 i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1이라는 값을 i라는 변수에다 할당하세요. 까지의 명령이 요거죠. 그리고 세미콜론이 찍히고 여기 조건이 하나 와 있습니다. i가 10보다 적거나 같냐? i가 10보다 적거나 같냐라는 명령 하나 와 있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좋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수업하는 도중에 아직 연산자를 하지 않았어요. 연산자를 제가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후행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그 언어의 후행 연산자라는 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 쟤는 사실은 얘와 일단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바 A는 7 바 B는 B를 이렇게 찍나요? 8 바 C는 A 더하기 B 이런 거 했잖아요. 왜 이걸 갑자기 찍고 있냐고요? 설명을 드리려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 값이 할당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낯설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A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7이라는 값을 A에 할당해 주세요. B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8이라는 값을 B라는 변수에 할당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A와 D의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C에 할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제가 만약에 바 i는 0 했다. 이렇게 했다면 바 i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0이라는 값을 할당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딱 내려왔더니 i는 i 더하기 1.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i가 0이었잖아요. 요 연산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1은 i가 1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건 일단 일맥상통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 다른 면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후행 연산자이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제가 연산자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너의 이름을 100번 아니 너무한다. 10번만 합시다. 네. 10번 찍어 화면에 출력해봐 했을 때 이렇게 짠다는 거죠. i는 1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반복문의 초기값이라고 부릅니다. 초기값이 i는 하고 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란 값을 할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실행하고 나면 세미콜론을 만나면 여기 어디로 가냐면 1위로 갑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i가 현재 1이에요. 그죠? i가 1인데 1이 i가 10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조건문입니다. 우리가 조건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1이고 열이니까 10이니까 이게 참이죠. 참이 되면 여러분 이거 끝나고 세미콜을 만나면 1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 중괄호 안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내용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존 코딩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요. i가 1이에요. 10보다 적거나 같나요? true 여기입니다. 실행하고 나서 요 중괄호와 요 중괄호 사이가 요 반복문에 있는 요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되는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얘가 실행되고 얘를 만나게 되면 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1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1위로 돌아옵니다. 즉 제일 처음에 얘 실행하고 요 조건문 확인하고 얘 실행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1로 돌아옵니다. 근데 얘가 제가 i는 i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현재 i는 1이었어요. 근데 i는 i 플러스 1 하면 오른쪽이 먼저 연산이 된다 그랬으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그거를 다시 i에게 할당을 하니까 i는 드디어 2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여러분 얘가 1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제일 처음에 포문이 시작할 때 한 번만 읽고 다시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1로 돌아옵니다. 1로 돌아와서 i가 2잖아요. 2고 2는 10보다 적거나 같니? true 하면 다시 여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끝났네. 어디로 돌아갑니까? 1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번에 i가 3이 되겠네요. 그죠? 3이 되고 3과 10을 비교하면 또 true죠. 그럼 이게 여기 또 실행하겠죠? 1로 돌아옵니다. 다시 갑니다. 4 true 찍고 5 true 찍고 6 true 찍고 7 true 찍고 8 true 찍고 9 true 찍고 10 true 10 아직 갔죠? true하고 드디어 이게 11이 됩니다. 11이 되면 1로 돌아가면 이번엔 11이 돼서 이게 드디어 false가 되죠. 즉 거짓이 되어집니다. 그 거짓을 만나는 순간 이 포문은 만료가 되면서 요 다음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결과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엔터키가 안 먹기 때문에 오른 가로로 쭉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볼까요? 이래놓고 여러분 저장을 하시고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찍힌다고? 그렇습니다. 10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화면에 보고 싶으시면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I 플러스. 그럼 여러분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요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정수형이고 이건 문자형이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두 개 합치면 자연스럽게 문자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은 여기 좀 투스트링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저장을 안 해서 마지막 쳤던 게 화면에 안 나왔을 뿐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럼 100번 찍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요 숫자만 100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트루 2 트루 3 트루 97 트루 98 트루 99 트루 100 트루 101 끝. 여기서 1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 보면 100번 찍히겠죠. 당연히 100번 찍히겠죠. 이렇게 100번 찍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반복문을 가르쳐 드려 놓으면 제가 이번에 모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 상대로 강의를 한 거죠. 해보니까 이거를 자꾸 여기에 연연해요. 1, 2, 3, 4 이거에. 그래서 1부터 100, 좀 이따 해보겠지만 1부터 100까지 확보하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문은 왜 쓰냐면 요 안에 있는 요 중괄호와 요 중괄호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을 반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현상적인 것에 대한 코딩이 될 수도 있고 작업도 될 수 있고 업무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업무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이름을 100번 찍는 거였죠. 이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문법은 이렇답니다. 자, 요 안에 첫 번째 뭐 온다고요? 시작값이 꼭 1이어야 돼요? 아니요, 1해도 돼요. 왜 안 돼요? 조건문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 30만 할까요? 일단 여러분 이 뒤에도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여러분 이 띄어쓰기 하는 건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i가 처음에 17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32예요. 이 얘기잖아요. 몇 번 돌까요? 17 true 처음에 1로 온다 그랬죠. 18 true 19 true 20 true 그래서 29 true 30 true 31 하고 오면 나오죠. 그러니까 17부터 총 14번 돌 것 같네요. 맞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뭐 맞는가 보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네, 찍어보면 되니까 네, i 값 한번 찍어보죠. 뭐. 한번 이렇게 이거 오른쪽 찍어볼까요? 오른쪽으로 쭉 내려볼까요?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결과 한번 볼까요? 얘는 BR이 있으니까 잠깐 요거 여러분 주석 처리 좀 할게요. 왜냐면 위에서 이게 밑으로 100번 내려오면 밑에 화면 보기가 너무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건 주석이니까 요거만 실행이 되겠죠.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17 더하기 18 더하기 19 더하기 네, 오른쪽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뭐 언뜻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1부터 여기를 10으로 바꾸면 이 화면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나 10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i 찍고 더하기 찍고 i 찍고 더하기 찍고 제일 처음에 1 true 1 찍고 더하기 찍고 2 true 2 찍고 더하기 찍고 3 true 3 찍고 더하기 찍고 4 true 4 찍고 더하기 찍고 쭉 가서 9 true 9 찍고 더하기 찍고 10 true 10 찍고 더하기 찍고 11 끝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화면에 나오는 한 거는 뭐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한 김에 1부터 10까지 합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되나? 자,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선 화면의 표시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 지금 화면이 이렇게 됐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맨 끝에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고, 이거 좀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면을 이걸 한 칸 띄우자, 이렇게. 이렇게 한 칸 띄우면, 아무래도 여기 좀 떨어지겠죠,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에 10이 되고 나면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고, 일단 모양이라도 이 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보세요. 뭘 때? 다를 보세요. 이거 다시 가서 볼게요. 이 조건문, 조건이잖아요. 1일 때는 더하기, 2일 때는 더하기. 왜? 이 소스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요게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 업무, 작업, 현상, 반복, 숫자와 더하기. 뭐가 반복돼요? 숫자와 더하기, 숫자와 더하기, 숫자와 더하기, 숫자와 더하기, 숫자와 더하기, 숫자와 이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요거 대신에 뭐 하라고요? 요거 대신에 요렇게 적으면 된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화면이 이렇게 돼버리잖아. 볼까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언제만, 자 보세요. 언제만이라고 제가 물어보는 게 이미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면 여기 이 꼴이 붙어야 돼? 그렇죠. 뭐가? i가 1, 2, 3, 4, 5, 6, 7, 8, 9까지는 이게 맞고 마지막에 10이 딱 되면 이 꼴이 되면 되네요. 그러니까 조건문이다. 만약에 뭐가? i가 뭐면? 그죠, 10이면. 우리 했잖아요. 요렇게.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요렇게. 그 외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그럼 10일 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을 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어때요? 전향해볼까요? 네. 결과 보세요. 요거일 때면.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여기 여러분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죠? 네. 55죠. 그래서 여기 55를 찍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여러분이 변수가 하나 필요해집니다. 봐, 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라는 값을 할당해 놓겠습니다. 할당했습니다. 여기라는 값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포가 반복되는 조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포는 반복인데 반복을 할 때 i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1, 2, 3, 4, 5, 6, 7, 8, 9, 10. 그 값들을 화면에 출력은 했으나 합은 안 구했잖아요. 그래서 합은 어떻게 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요. 왜 이렇게 쓰냐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누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짜시면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잘 보세요. 다시 1 true 10이야? 아니야. else와 찍는다, 그죠? 1하고 이거 찍어요. 그리고 1로 옵니다. 여러분 썸이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0 더하기 1 이걸 먼저 연산한다 그랬잖아요. 0 더하기 1은 1. 썸이 얼마가 돼요? 1이. 잘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썸이 절심이 얼마였다고요? 0이었죠? 0이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0 더하기 1이 되죠. 0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값이 어디 할당돼요? 여기. 썸이 얼마가 돼요? 썸은 1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여기로. i가 얼마가 돼요? 2. 이죠? 이 다음에 여기로 와요. true. 이렇게 안 됐어요. 그죠? else. 요거 찍을 거예요. 그죠? 2하고 찍고 여기 얼마가 돼요? 2. 썸이 얼마였어요? 요거였잖아요. 여기 썸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를 더해요? 2를 더해요. 그러면 요 다량값이 썸이 들어가죠. 썸이 지금 3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썸값은 얼마라고요? 실제로 썸값은 3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어디로? 여기로. 썸 얼마 돼요? 3. 아, 썸이란다. I 얼마 돼요? I는 3. 3 true. 아니죠. else 3 더하기 찍고 여기 I가 얼마가 돼요? 그렇습니다. 3이죠. 요만큼 이 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뒤에 다시 돌고 오면 어떻게 돼요? 4. 어떻게 돼요? 5 6 7 8 9. 자, 마지막 I가 10 참. 여기 참이네. 10 찍고 이꼴 찍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딱 들어오면서 무슨 모양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 썸은 이걸 연산하면서 가질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1이 오면 요만큼 연산할 거고 그 다음에 2가 오면 요만큼 연산할 거고 3이 들어오면 요만큼 연산할 거고 4가 들어오면 요만큼 연산할 거고 9가 들어오면 요만큼 연산할 거고 10이 들어오면 요만큼 연산할 거니까 결국은 누적 합계가 되어지면서 1부터 10까지 합을 얘가 가지게 됩니다. 즉 얘는 55죠. 그럼 얘를 어디서 출력하냐고요, 여러분? 이까지 다 하고 끝나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엔터키가 먹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나중엔 다른 방법 쓸 거예요. 지금은 이렇다는 거죠. 네, 여기다가 여러분 썸을 찍어주시면 네, 보세요. 마지막에 얘가 10이 됐다고 치죠. 10 true 10 이꼴 찍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실행했으니까 내려와서 10 더하고 왔는데 11 거짓 하고 여기 와서 다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죠. 그래서 55를 찍게 되겠죠, 화면에. 근데 엔터키 제가 안 쳤기 때문에 이 결과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100까지 합구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것만 100으로 바꾸면 되고 요것만 100으로 바꾸면 되죠. 100은 너무 기니까 여러분 제가 30 한 8. 여러분 100까지 합은 아시지만 38까지 합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여기 38. 네. 그러면 저장 38 때문에 이꼴 해야 되니까 요 쭉 38까지 가겠죠. 화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741이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통 위에다 변수를 하나 만들죠. 도대체 어디까지 합을 구할 거니? 봐. 네, 어디까지 합을 구할 거니? to number라고 할까요? 47까지 구할 거야 하면 여러분 요 값이 바뀌면 요 값과 요 값을 대체하죠. 그러면 얘가 47이었으니까 할당해놨으니까 얘는 47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1부터 47까지 합을 하면서 바로 결과로 볼 수 있을 거랍니다. 1128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뭐만 바꾸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값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에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결과 다시 볼까요? 22까지죠? 네, 22까지 합은 253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반복문이 어렵나요? 아, 물론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좀 하다 보면 뭐 별거 아니네 싶은데 실제로 여러분 코딩을 하면 이 반복문과 족구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잘 못 쓰세요. 현장에 오면 특히 뭐 2년차, 3년차 되신 분들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경험이라는 건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처음에 배우실 때 이런 거죠. 이것도 결국 1부터 100까지, 1부터 22까지 합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업무니까. 그러나 문제는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반복? 화면에 출력하는 반복. 그리고 값을 누적하는 작업의 반복. 그 반복을 시키기 위해서 반복문을 쓴 거죠. 단순히 이런 100번 찍다는데 이렇게 하려고 반복문을 쓰진 않았어요.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왜 했냐고? 결국 우리의 사고의 접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여러분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 5까지 나갈까요?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 강의할 때 시끄러워서 다른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제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제 노트북하고. 그래서 블루투스 노트북이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제 손에 익숙치를 못해서 그렇게 타이핑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 1 더하기 2 보세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래서 쭉쭉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800 이거잖아. 결국은 이 반복이죠. 네.
화면에 출력, 이거 찍었다고 화면 출력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1부터 876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연산 찍는 반복이 아니고 결국 연산의 반복이죠. 그런데 숫자는 하나씩 커지잖아요. 그게 반복이죠. 그래서 반복문을 쓴 겁니다. 다시 여러분, 화면에 이 출력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의 반복. 예. 이게 뭐 반복한 거예요? 숫자가 하나씩 크면서 연산 더하는 걸 반복한 거죠. 그 작업을 또 여기서 한 거고요, 사실은. 이 업무의 반복이죠. 숫자는 하나씩 커져가면서 썸이란 변수가 계속 누적을 합계를 해서 마지막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지. 이거는 화면 출력하는 거죠. 그 반복, 결국 출력도 반복이긴 합니다. 그래서 출력도 반복하다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눈 거죠. 두 가지 형태로. 그럴 땐 조건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제가 아마 7강이 맞을 거예요. 네. 제 7강 반복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반복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 다음 강의라는 거 조금 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여러분 배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배열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한 변수는 했지만 배열을 하려면 데이터 타입도 좀 알아야 돼서 뭐 이것저것 섞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배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반복문을 뒤에 하냐고요? 배열하고 또 그 객체 좀 하고 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조건문 반복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단수에는 이런 거 1부터 100까지 구구단 구해 중요합니다. 네. 다 할 겁니다, 결국 제가. 그러나 일단 배열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네, 같이 섞어서 여러분 제가 반복문을 다시 한번 조건문하고 같이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